안녕하십니까. 해동내과 김재영입니다. 오늘은 갑상선 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갑상선 암은 명확하게 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유전적인 특성이 강한 걸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가족 중에서 2명 이상 갑상선 암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갑상선 암에 대한 선별검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알려져 있던 것은 방사선과 그리고 동위원소입니다. 방사선을 쬐인다고 다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고용량의 방사능에 해당됩니다. 원자력 발전소 사고 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에는 젊은 연령, 20대 이전에 방사선에 과도한 조사가 있거나 동위원소에 노출됐을 때 생길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되게 많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 있을 경우에 좀 더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으나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흔히들 갑상선 암의 증상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크기가 커졌을 경우에 이제 만져지게 되겠죠. 근데 만져졌을 때는 딱딱하게 만져지게 되고, 그리고 크기가 커지게 되면 주위 장기를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음성 변조, 목소리가 이제 바뀌거나 또는 쉰 목소리가 생길 수 있고, 음식 삼킬 때 목에 걸려질 수가 있는데, 이건 크기에 대한 문제고, 작을 경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갑상선 암의 진단 방법은 초음파상에서 갑상선 결절을 발견하는 게 첫 번째겠죠? 그렇죠. 그런데 초음파상의 모양만으로는 진단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려진 갑상선 암이 의심되는 모양들이 있긴 있지만 그것들만으로 진단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추적 검사상에서 크기를 보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맞질 않습니다. 갑상선 암이라 해도 크기는 적지만 전이 되는 경우도 많고, 또는 갑상선 암이 아닌 그냥 단순 결절인 경우에도 크기가 커진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심되면 반드시 갑상선 세친 검사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흔히 갑상선암은 유두세포암으로 되어 있고, 또는 다음 두 번째로 많은 암이 여포성 종양인데, 이러한 유두세포암이나 여포성 종양인 같은 경우 수술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합니다. 그래서 갑상선 자체를 이제 절제라는 것을 치료로 하고, 수술을 도저히 못할 경우에는 고주파나 레이저로 제거하기도 하는데, 이건 아까 앞에서 좀 이야기했듯이 조건이 수술을 하지 못하는 상태인 경우입니다. 혹시 크기가 너무 커서 4cm 이상이거나 주 림프절 같은 게 전이가 과도하게 있거나, 또는 폐나 뼈에 전이가 됐을 경우에 동요수 치료도 하기도 하는데, 일단 이것은 수술 끝나고 나서 이제 부차적인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두세포암이 보통 한 80%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위에도 이제 여포성 종양도 있고, 그리고 역행성암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질세포암도 있고요. 림프암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각각에 대해서 이제 예후가 다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유두세포암은 예후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5년 생존율이 98% 이상 되는 걸로 돼서 아주 예후가 좋지만, 림프암이나 그리고 이제 역행성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만으로 치료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항암 치료 등도 동반을 해야 하지만 예후는 좋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라도 크기가 작다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조직 검사에서 그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갑상선암은 이제 수술을 하는 방법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되겠죠. 하나는 이제 고식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이제 목 쪽에 이제 칼을 대서 이제 한 3cm 정도 절개해서 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내시경으로, 그게 로봇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단순히 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내시경도 들어가는 방법에 따라서 혀 밑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겨드랑이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고식적인 방법, 칼을 댔을 경우에는 보통 흉터 생기는 게 제일 큰 문제가 됩니다. 보통 한 3cm 정도 흉터가 생기는 걸로 되어 있고, 하고 나면 당연히 아프게 되고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면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쉰 목소리가 생길 수 있는데, 그거 지나고 나면 대부분은 돌아오는 걸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상선암을 수술하게 되면 구조적인 변화가 있다고 아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있을 때는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칼슘 수치가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시경을 하게 되면 이제 흉터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시경에 들어갔던 부분에 이제 터널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피부가 그쪽이 딱딱해질 수가 있고요.
목소리가 이제 바뀌는 것들이나 갑상선의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서 기능에 이상 생기는 것은 수술적인 방법, 보식적인 방법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수술하고 나서 이제 갑상선에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갑상선이 커질 수도 있고, 그리고 수치가 안 맞을 수도 있고, 칼슘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만 잘 해주신다면 건강한 사람하고 살 확률이 같다고 보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에는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